그러면 두 번째 학기말 성적 처리 절차 안내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세대 나이스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4세대 나이스 화면을 보고 다시 PPT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적계 메뉴에서요, 저희가 지필 수행 선행 작업, 지필평가, 지필평가 조회 통계,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 조회 통계까지 했고요. 이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필평가, 성적 처리 선행 작업으로 가시는데요. 메뉴가 많이 줄었는데요. 저도 이게 메뉴가 왜 이렇게 없지 했는데, 자, 누르니까 이 예전에 여기 세로로 있던 메뉴들이 이 절차형으로 4세대 나이스의 그 특징이 절차형 메뉴로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메뉴가 지금 6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절차형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오시면 일단은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등록을 해서 뭐 2차 지필평가 아니면 학기 말 학생부에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을 석차 등급으로 할 것인지 점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차 지필평가와 학기말을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 부분을 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주문형 강좌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소인수 선택 과목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인수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이 점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그냥 소인수 과목을 점으로 표기로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석차 등급으로 했는데 선생님들 학교 규정에 보니까 점으로 표기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성적을 마감을 취소하시고 다시 산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각 학교마다 다르고요.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규정에 따라서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까지 명확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지필평가는 당연히 학생부 미반영이고요. 학기 말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지필평가, 1차 지필평가는 학생부 미반영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반드시 산출을 해야 되는지 문의도 있으셨는데요. 산출을 하셔야지 이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성적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도 반드시 산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 탭입니다. 자, 기준명을 넣으셨으면요. 등록해서 넣으셨으면 산출 대상 관리로 들어가십니다. 자, 지금 이제 등록을 하시면 마감이 된 과목이 쭉 뜹니다. 쭉 뜨고요. 만약에 2차 지필 평가를 가지고 산출을 하실 거면은 여기서 2차 지필 고사만 체크하시고 2차 지필 고사의 반영 비율을 100%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기말 고사면 전체 학기말이 100%가 돼야겠죠. 요거는 이따가 제가 PPT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등록을 하시고요. 2차만 가지고 뭐 산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행 지필을 합쳐서 100%로 해서 산출을 할 것인가를 교과별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출 학생을 데리고 와야겠죠. 자, 학생을 과목별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해야 됩니다. 요게 과목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 횟수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다 해주셔야 되고요. 자, 대상자 가족에서 저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위탁교육기관에 간 친구들이, 학적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포함 안함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학생을 포함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을 나중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또 뭐 평균이나 뭐 그런 게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자 가져오기 하시고 저장하시고 바로바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꼼꼼하게 대상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관리입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넣어뒀는데요. 요것은 이제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일반 결시와 모두 결시가 모두 한 화면에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모두 결시에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라는 메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여기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반영 비율 가지고 왔고, 학생을 가지고 왔고, 결시생 인정점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학생들을 어떤 단위로 성적을, 등급을 줄 것인가를 학생 성적 산출 단위를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통합 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 과목을, 동일한 과목을 듣는 수강자 수를 통합으로 산출하는 거고요. 저희는 분리 산출해서 학과별로 산출하는 과목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전문교과 2 같은 경우에는 분리 산출로 분리 산출에 산출 처리 단위가 학과별로 디폴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각 과목별로 이 과목을 학년별로 산출할 것인지 학과별로 산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하게 됩니다. 동점자 처리 규정의 과목은 해당 과목만 뜨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교과 2 과목은요, 석사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뜹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교과만 뜨게 되고요. 보통교과에서 보통은 이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지필 점수가 1순위, 2순위가 뭐 수행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수행평가 영역별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별로 수행평가 영역을 이제 정하실 때, 동점자 처리 규정에 있는 순위와 일치하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시기 때문에, 혹시 2학기에, 안내하실 때는, 수행평가 점수 이제 순서를 동점자 처리 규정 순서와 좀 일치되도록, 수행평가에다가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예전에는 이게 세로에 다 나와 있던 메뉴인데요. 차세대 나이슨 절차형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여기 6개의 절차에 모두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점수 관리입니다. 저희는 분할 점수를 거의 잘 쓰지 않으시죠. 저도 특성화고에 계속 근무 중인데 분할 점수를 쓰시는 교과가 거의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균이나 이제 너무 낮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예상 정답률을 넣어서 지금은 원래 이거를 일반 계고에서 외부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등급 점수를 이제 성취율을 관리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혹시 쓰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라운드 설정하시고 예상 정답률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산정하시면 거기에 맞는 분할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거를 쓰시게 되면 뭐 가정통신문이든 학생들한테 다 공지가 돼야 돼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교과는 분할 점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A가 뭐 몇 프로, B가 몇 프로 달라지는 점수로 활용하겠다라고 학생과 학부모에 공지가 돼야 되고요. 자, 분할 점수를 쓰지 않고요. 저희 그냥 고정 점수 쓰잖아요. 고정 점수를 쓰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두 메뉴는 하지 마시고요. 성취율 관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성취율 관리에서요. 그냥 교과에 뭐 A 90, B 80, C 70, D 60 이렇게 기존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여기서 고정 성취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고정 성취율을 쓰시는 학교는 요 앞에 2개 쓰지 마시고 마지막 탭으로 오셔가지고요. 각 과목에 A, B, C, D, E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외부 프로그램을 쓰시면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외부 프로그램을 쓰신 다음에 성취율 관리해서 그 점수를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취율 넣어주는 것까지가 선행 작업이 되겠습니다. 학기 말 성적 산출을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산출을 하려면 그 교과의 지필 수행을 학기 말에 몇 프로씩 점수를 넣을 것이며 학생은 어떤 학생한테
산출을 할 것인지, 결시생 인정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적을 학년별로 할 것인지, 학과별로 할 것인지,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성취율은 A는 몇 점 이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행 작업으로 모두 하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다 완료되시면 성적 산출로 가십니다. 산출로 가시면 이제 두 개의 메뉴가 있어요. 이제 결시생 인정점 관리 메뉴이고요. 자, 요것은 결시생이 없는 과목도 다 눌러주셔야 돼요. 네, 이것도 좀 이제 많이 이제 계속 클릭해야 되는 작업인데요. 과목별로 결시생이 없더라도 인정점 산출을 다 눌러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따가 PPT를 통해서 인정점 산출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인정점 나온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정점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과목별로 성적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2차 지필교사와 학기말이 있고요. 지필평가 점수 누락자 보신 다음에 산출 준비, 그 다음에 산출함을 하시면 성적 통지표에서 2차 지필고사와 학기말의 성적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작업이고요. 그 1차, 2차 지필고사는 1차, 2차 지필고사는 그쵸. 결시생 인정점 부여 관리와 동점자 처리 규정, 그 다음에 성취율 관리가 필요가 없죠. 1차, 2차는. 네, 제가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메뉴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용 서버가 없다 보니까 같이 산출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요 메뉴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PPT로 돌아가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기말 성적 처리 절차 안내입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준명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지필을 학생부 미반영으로 해주시고요. 학기말은 학생부 반영으로 해주십니다. 네. 그 학기말을 입력을 해야지 혹시 위탁학생 성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적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학생 성적을 입력하려면 학기말이 또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위탁학생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뭐 위탁학생 성적이 입력이 안 된다고 하면 학기말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학기말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처음에 해야 되는 기준명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석차 등급으로 할 건지 점으로 표기할 건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고요. 잘못하셨을 때에는 나중에 성적 산출을 다시 다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과목별로. 그래서 이제 요것을 반드시 하시기 전에 그냥 바로 저장하시지 마시고요. 규정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주문행 강좌 소인수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점으로 표기로 보통은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대상 관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요. 1차 지필고사만 산출을 하려면요. 여기 체크 다 해제하시고 1차 지필평가만 체크하시고요. 반영 비율을 10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차 지필고사만 100%로 해서 산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2차 지필고사만 가지고 산출을 하실 거면 요거 다 체크 해제하시고 2차 지필평가만 체크하시고 반영 비율을 100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만약에 학기말이다. 학기말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100%로 해서 학기말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학기말에는 지금 화면과 같이 전체가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메뉴가요. 두 번째 있는 성적 산출 대상 고사에 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학기말로 할 건지 아니면 1, 2차 지필평가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반영 비율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다 마감이 돼야지 조회가 됩니다. 다 마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산출 전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마감이 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기말인 경우 보겠습니다. 학기말인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시생 인정점을 부여할 때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고사를 두 번 다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1차 지필평가에 결시한 학생은 기준 고사 영역이 2차 지필평가의 점수에 따라서 인정점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이는 것과 같이 반드시 교차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차 지필평가만 본다. 근데 2차 지필평가만 보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이제 그 기준 고사 영역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2차 지필평가로 두셔도 됩니다. 안 하시거나 2차 지필평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시험이 두 번 다이신 학교에서는 인정점을 부여할 때 1차는 2차 점수에서 인정점이 부여되고 2차는 1차 점수의 기준에 1차 지필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인정점이 부여되도록 교차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기 말이다. 학기 말인 경우에는 이게 다 체크가 되셔야 되고요. 각 교과별로 100%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2차 지필고사만 가지고 그냥 뭐 석차를 내보겠다, 산출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체크 해제하시고 2차 지필고사만 체크하시고 1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영비율 100%. 나머지는 2차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죠? 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능력 단위별로 100%인지 합의 100%인지 이것도 잘 확인하라고 다시 한번 산출하기 전에 확인하라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산출 대상 학생 가져오기 화면입니다. 가져오기 화면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교육위탁기관에 간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포함 안 함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요거 누르시고 포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 학교 간 친구들이야 당연히 시험 보기 때문에 포함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직업가적 위탁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 가져오기 화면이고요. 이렇게 포함 안 함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소년원 학교 위탁 학생의 경우 성적을 가져오면은 포함 안 함으로 하시고요. 성적을 가져오지 않으면 포함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학교에서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위탁 학생인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포함 안 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으로 바꿔주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건강장애 학생,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 수강 학생의 경우는 제적교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위한 환경 설정입니다. 자, 예전에 보니까요, 그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펴시고요. 그걸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인정 결시일 때 차점을 부여할 것에 뭐 치하점인지 아니면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인지 이런 것들이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결시생 인정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그 차점의 기준이 최소 배점인 경우에 재시험 등으로 특정 무당 배점이 0점이 되면 최소 배점이 0점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학교에서 확인 과정이 필요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최하점이 부정행위자가 있으면 또 최하점이 0점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또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최하점인 학생이 전출을 가게 되면 성적 일람표에 또 최하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결시생 인정점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주의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정점을 그냥 수기 산출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인정점 산출을 뒤에 누르면은 자동으로 점수가 이제 뜨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뭐 사실 나이스를 이제 당연히 믿지만 저도 그냥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요. 계산을 직접 해보실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여기서 지금 응시생수 총점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전출생이 생기더라도 이 점수는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 응시생수에 대한 점수입니다. 저도 선생님들도 산출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점수가 나와요. 아까 뭐 100%, 80% 했을 때 그 점수가 자동으로 나오지만 혹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실 때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교과별로 이제 수기 산출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지 마시고요. 교과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이제 받으세요. 그 수기 산출한 점수를 받으시고요. 받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선생님께서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과별로 이제 수기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하지 마시고요. 수기 계산하지 마시고요. 교과별로 수기 산출하셔가지고 달라고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하점 받은 학생이 전출을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적 집계표를 이제 미리 출력을 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안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 단위 화면입니다. 제가 아까 조회가 안 돼서 그랬는데, 자, 통합 산출인 경우는요, 보통 이제 일반 계고에서 보통 씁니다. 이제 그 동일한 과목을 듣는 학생들, 과목 학생들을 통합으로 산출하는 거고요. 저희 특성화고는 이제 학업 성적 관리 기준에 나와 있지만 학과별로 산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과목 체크하시고요. 분리 산출하시고 학년별, 계열별, 학과별로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전문교과 2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 전문교과 2는 분리 산출이 학과별로 디폴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산출하는 방법도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5번째 선행 작업 메뉴였죠. 네. 자, 6번째 동점자 처리 규정입니다. 자, 요거는 학기 말에만 필요한 메뉴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과목이 동점자 처리 규정을 입력해야 되는 과목만 조회가 되실 겁니다. 조회가 되고요. 그럼 거기 있는 과목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한 과목만 넣으셔가지고요. 한 과목만 넣으면 다 들어가는지 아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과목마다 선생님들께서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방한순위 1 하시고요. 지필평가 1, 수행 영역이 2 하시고 방한순위 2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를 입력하실 때 2학기에는 동점자 처리 규정과 일치하도록 순위를 나이스 입력 순서를 좀 정해주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필고사 배점수는 거의 사용 안 하시잖아요. 배점수는 나중에 매뉴얼을 참고하셔가지고요. 배점수까지 하시는 학교는 배점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점자 처리 규정을 모든 교과에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분할 점수 관리로 갑니다. 자, 변동 분할 점수를 이제 보통 외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라운드를 설정하시고 예상 정답률을 다 넣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산정하시면 이제 분할 점수가 나오고요. 여기서 사용하시면 성취율 관리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변동 분할 점수가 아니라 저희 보통은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과 같이 그냥 여기서 A, B, C, D, E 그냥 고정 분할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이전에 쓰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과 같이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는 교과에서는요, 앞에 두 메뉴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성취율 관리로 오셔가지고 고정 분할 점수를 각 교과별로, 은미체까지, 그쵸? 각 교과별로 고정 분할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동 분할 점수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앞에 두 메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적 처리 선행 작업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결시생 인정점 산출로 가겠습니다. 네. 아까 화면이 안 보여서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산출을 누르시면요. 점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점수는 결시한 고사의 기준 점수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점수는 결시한 고사의 인정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인정결이기 때문에 앞에 점수를 2차 지필고사에 그대로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정결은 100%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제 크로스 체크로 했기 때문에 1차 지필고사에 받은 점수를 그대로 2차에 가지고 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도 이렇게 나이스를 믿긴 하지만, 조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싶은 선생님께서는 아까 지필고사 과목 관리 있죠. 거기 가셔가지고, 계산기로, 수기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결시생 인정점 관리를 해주시고요. 결시생이 없는 과목도 인정점 산출을 다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산출을 할 때는 정말 마우스를 여러 번 이제 누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선행 작업을 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산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 교과, 실무 과목 능력 단위별로도 성적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과 같이 능력 단위가 이제 표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자, 지필평가 누락자 보기를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산출 준비 누르면은 지필평가 점수 누락자를 보라는 문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누락자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 준비하신 다음에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감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네모칸 되어 있는 산출 대상자 관리입니다. 자, 좀 크게 보시면요. 앞에 있는 숫자는 저희가 아까 성적 산출 대상에서 포함으로 했던 학생의 수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학적 상실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게 일치를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출간 학생을 빼고 싶은데 그 학생이 수행평가나 특기사항이나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고요. 산출 대상자에서 사실 저희는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숫자가 시험을 본 응시자가 맞는지, 그러니까 대한교육위탁기관, 대한학교에 간 친구까지 포함된 숫자가 맞는지 앞에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 화면에서 이제 앞에 있는 숫자가 245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오류를 찾으셔가지고요. 다시 산출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저희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산출이 된 화면이고요. 산출이 돼서 학기 말 이제 성적 통지표도 내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반영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산출이 끝난 다음에 마감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산출 버튼 밑에 교양 교과 이수 처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교양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를 이제 P로 바꿔주시는 거죠, P로. 그쵸? 이게 패스거든요, 패스.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 들은 친구들은 다 패스가 되고요. 지금 화면과 같이 학기 말 성적 산출 이전에 전출간 학생, 아니면 학기 말 성적 처리가 끝나고 온 전입생, 아니면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 처리를 받는 위탁학생, 요 학생을 빼고는 다 P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들은 학생들은 다 패스로 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세 가지 경우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필요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거를 해주셔야지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양, 교과, 이수 관리는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뭐 심리학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을 다 필요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성적 일람표 다시 한 번만 나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PPT로 이제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산출이 이제 다 마감이 됐고요. 산출 마감까지 돼서 성적표를 선생님들이 학기 말로 성적표를 쓰실 수도 있게 됐고요. 각 과목별로 학생 이름 클릭하면 과목별로 석차 등급과 그다음에 그 성취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교양 과목 이수 관리를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다 P로 설정하시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 성적을 마감을 해야겠죠. 마감을 하는 이유는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 마감을 하기 전에요. 마감을 하기 전에 그 혹시 위탁관 학생이 있으면 위탁 학생 성적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아까 교양, 교과, 이수 관리도 다 마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감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성적 산출 전체 마감을 하시면 학기 말은 여기서 승인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저희가 그 나이스에서 상신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3번 있거든요. 3번. 아까 그 지필평가가 끝나면 여기서 승인 요청했잖아요. 지필평가 일람표는 여기서 승인 요청을 하십니다. 1차, 2차 두 번 다 실시하는 학교는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 승인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마감 관리에서 또 수행평가를 아까 승인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벌써 3번 승인 요청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성적 처리 산출 마감 관리에서 마지막으로 학기 말을 승인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나이스에서 이렇게 학교 정결 규정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총 4번의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차, 2차 지필고사, 수행평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학기 말까지. 그래서 자료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승인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서비스,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하시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본인의 성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이요. 팁을 드리자면요. 그 요즘 많이 쓰시던데요. 그 여기서 이제 승인 요청은 미리 하시고요. 가정통신문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가정통신문 내용까지 학생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반영이 되려면요. 선생님들께서 뭐 몇 월 며칠자로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가정통신문을 써달라고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드리세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날짜까지 뭐 안내해야 될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한 그 날짜에 요 반영을 누르시면은 가정통신문에 써진 내용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학교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인 요청은 미리 하시되 그 가정통신문에 작성한 내용까지 나이스 서비스로 이제 반영을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기간을 드리고요. 그 입력하시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날짜에 반영만 누르시면 가정통신문에 입력된 내용도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조회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성적 조회에서요, 그 개인별 성적 조회가 있거든요. 여기 학기말도요,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회가 있고요.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성적 정보 노출이 이제 위험이 적다 이제 얘기고요. 되도록 개인별 성적 일람표로 조회해 주시라.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학기 말에는 1차 점수, 2차 점수, 수행평가 모든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학생 개개인별로 그 확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감 관리해 주시고요. 마감하시기 전에 교양, 교과, 이수 처리해 주시고 전입생 및 위탁학생 성적 입력, 뭐 공동교육과정 하는 학교에서 성적 반영까지 이제 모든 것들이 성적이 다 들어간 다음에 마감을 해 주시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학기 말 성적을 학기 말에 한번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부모 서비스 반영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1차 지필고사는 중간으로 들어가고요. 2차 지필고사는 기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기 말은 학기 말로 반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가정통신문 내용을 같이 반영하고 싶은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께 기한을 드리고 그때까지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다음에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을 하시면 가정통신문 내용까지 반영이 되겠습니다. 요 용어는요, 그 중간 기말이라는 용어를 타 지역에서는 아직 사용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1차는 중간, 2차는 기말, 그다음에 학기말은 학기말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인 요청을 이제 먼저 해주시고요. 요 반영은 천천히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로 돌아가서요. 자, 학기말 성적 처리가 이제 끝났고요. 그 1차, 2차 성적 처리 하실 때 그 1차, 2차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까 그 기준병에서 2차 지필고사 이제 등록했잖아요. 등록했고요. 2차 지필고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2차 지필고사만 100%로 해서 2차 지필고사만 체크하시고 저장. 그 다음에 2차 지필고사 할 학생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안 해도 되죠. 2차 지필고사는. 그쵸.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2차 지필고사의 성적 산출을 학과별로 할 것인지 학년별로 할 것인지. 자, 1, 2차 지필평가는요. 기준면 관리, 성적 산출 대상 관리, 학생 관리, 단위 관리 이 4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쵸. 1차, 2차 지필고사 하실 때는 1, 2, 3, 4, 1, 2, 3, 5. 네, 이 4개의 메뉴만 하시면 되고요. 분할 점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차에 석차 등급이 성취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해도 되고요. 자, 1, 2차 할 때는 여기서 4가지 하신 다음에 성적 처리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바로 여기서 산출을 하시면은 1, 2차는 간단히 끝납니다. 그래서 1, 2차도 이제 하시고요.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적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1, 2차도 산출해 주시고요. 1, 2차를 해보신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1차 지필고사 끝났으니까요. 학기말 보다가 완전 많이 간편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차는 기준명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2차로 100%로 해서 그것만 체크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학생들 데리고 오고 어떤 단위로 산출할 건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산출을 하시면 과목별 산출하시면 1, 2차 지필고사의 성적 산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